자, 이번 40번 요약 문제는 42%의 오답률을 보였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50% 이상의 과반수가 이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수능을 내신 출제자님께서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정성을 쏟으셨어요. 그 말은 어려운 문장, 난해하면서도 교훈적인,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향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들만 뽑으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령이 통하도록 되어서 제가 좀 장난치듯이 야매가 통하는 문제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약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요령이 통하도록 되어 있는 40번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요령이 통하는 식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각 잡고 우리 출제자님께서 내신 그 정성 어린 이 교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까 싶어요. 아, 이거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거 대단히 정성 들여서 낸 문제 맞아요. 자, 요령이 어떻게 통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떤 사람, 두 사람이 suggested 하기를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수능의 고질적인 또는 전형적인 두 가지 전개 방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밑에 또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는을 빨갛게 칠하고 하나는을 파랗게 함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을 이미 답을 알거나 미리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답만 한번 뽑겠습니다. 자,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미니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최소한의라는. 그리고 그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경제적인이라는 표현이 최소한의라는 표현하고 자, 같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통하는 말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더욱더 경제적일수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답만 뽑아서 그렇지 문장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뭔지 모르게 줄이는 최소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할 거예요. 그러면 A번의 답은 이거죠. 물론 이걸 수도 있어요. 그죠? 픽스드는 하여튼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1번과 5번을 찾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 B번의 패턴이냐 어썸션이냐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답은 보통 1번 아니면 2번 통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40번 문제가 보통 1번에서 2번으로 갔지 이 밑으로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답은 1번 찍고 가겠어요. 답이 1번이죠. B번의 패턴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보세요. 패턴이라는 말을 여기서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보시면 regularity, 규칙성이라고 하나요? generalization, 패턴이죠. 일반화, 메커니즘, 패턴이죠. mechanical approach. 자, 어떻습니까? 이제 거꾸로 갔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50% 이상 맞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령이 통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50% 이상 맞았던 이유는 내용면이 아니고 이런 요령면으로 비슷한 결을 찍어냈기 때문에 많이 맞춘 거라고 전 보고 있는 이유가 자,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 중에서 두 가지 대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했던 말 이해가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잘 들어봐요. 시작. 설명의 철학적 이론 중에서 두 가지 가능한 대안. 한국말로 해석돼요? 자, 그런데 그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말을 읽고 이게 철학 얘기인가 싶다가 갑자기 과학 얘기가 나오면 보통 멘붕이 오죠. 이게 과학에 대해서 철학적 이론을 덮어 씌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나요?
다시 뭐라고요? 자, 과학적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이론을 전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게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과학적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 두 가지 대안이에요. 이거 안 어렵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최소한의 일반화 아래서 엄청 많은 광범위한 현상의 통합을 구성한대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까지 각 잡고 읽으면 이 뭔 말인지 모르지 않나요? 이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다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굉장히 쉬운 말로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한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갑시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쉬운 말로 갑시다. 20세기 중반에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자,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자, 지구가 멸망을 해버렸네요. 모든 과학적 난리지가 이제 파괴됐어요. 우리 모두 다 죽게 되는데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몇 명 있어요. 걔들에게 최소한의 단어로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어떤 말을 해줄래요? 모든 사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단순한 한마디에 세상에 관련한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의 약간의 상상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만 적용시킨다면 말이죠. 여러분 보통 물리학의 묘미는 그 단순함에 있는데 단순한 게 단순한 게 아니죠. 방금 이 말 되게 쉽죠? 과학 이야기죠. 철학이 들어가지 않나요? 쉽잖아요. 그러나 뭔가 와닿죠? 이 얘기를 수능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파괴되었고 우리 향후 어린 세대들에게 단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담아야 돼요. 어때요?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문장이 굉장히 쉽게 보이죠? 그리고 한번 읽어봐요. 찬란해요. 근데 한 개도 몰라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이 문장은 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세상이 망해 다음 세대에 전할 단 한마디 말은 이라고 했어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겨울이 되면 추워요. 추우면 모든 사물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도 이걸 여름에 팽팽하게 해놓으면 겨울에 끊어진단 말입니다. 철로도 그냥 긴 어떤 레일이 아니고 끊어 놓죠. 그래야 겨울 때 여름 때 이제 늘고 줄고 했을 때 그 간격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늘어나죠. 다른 것들은 다 추우면 줄어드는데 왜 물은 부피가 늘어날까라는 그 현상에 대한 흥미가 있나요? 자, 물 분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이죠. 그죠? 자, 이게 산소가 보면 수소에 있는 전자를 갖다 잡아 당겨요. 그래서 전자를 잡아 당기니까 여기 보세요. 음극을 띠게 되죠. 이 수소 부분에는 양극이 되죠. 물이 좀 특이해요. 모든 액체들이 보면 분자량이 클수록 점성이 크잖아요. 이 물 분자는 분자량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근데 수온 다음으로 이렇게 액체 중에서 점성, 즉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한 것이 물입니다. 이런 걸 갖다 극성분자라고 하는 건데 자석처럼 물 분자는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서 헤엄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져 가면 이 본딩이 끊어지죠. 그게 수증기고요.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얼음 분자를 한번 쳐볼게요. 얼음 분자를 치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어요.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어서 얼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커지죠.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부피가 더 커지는 그런 레귤레리티, 그 패턴, 그런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이런 원인적 메커니즘을 내가 설명했죠. 왜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커지나요?에 대한 과학 설명. 물 분자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과적 메커니즘, 말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쉬운 현상 이야기를 이런 화려한 워딩으로 좋게 말하면 전개했고 막말로 말함으로 처발라. 오케이, 네, 이건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50% 이상 맞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함의를 제대로 알아서 야 이거 재밌고 쉬운 거다 해서 맞춘 것보다는 이런 유형별이 통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는 쉽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러한 과학의 아름다운 설명을 한번 보시라라고 가지고 온 출제자님의 어떤 정성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해요. 그죠? 자, 여러분 재미있는 자료를 또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